관수 부담금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위축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풍선 효과일까요? 상대적으로 재개발 시장은 종전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진희 연정부동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장,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 여기에 이제 보유세 부담 개편에 이제 부담까지 더하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래마저 지금 실종된 상황이고요. 이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아무래도 파리 대책 이후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부의 정책을 오히려 비웃듯이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다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 때문에 재건축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계속 지속 유지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4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세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반포 현대 지구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금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실제 조합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고 지역 그 조합에 따른 어떤 분담금, 그다음에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마이너스 요소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 반응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매수 거래가 정지되고 있는 분위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서울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빨리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가격에 있어서는 하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수나 매도 거래가 거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발생되게 되면서 그때쯤에 일부 하락 조정세가 되면서 그동안 한 3년간 과열 양상을 띄었던 가격들이 안정세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발표되면 당분간 집값 하락세는 이제 불가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파리 대책 이후에 나와야 될 정책 중에 하나 가장 큰 폭탄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보유세 부분에 대한 기준치들이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3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주요 지구의 가격 상승세를 놓고 보더라도 보유세 기준이 되는 6억, 9억 9억이 넘는 초과분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공정가격, 시장가격이라는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이라는 기준이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기 보유라든지 단기 차익을 노리려고 했던 투자 심리, 특히 갭투자라는 형태로 해서 많이 몰렸던 그런 시장 심리에서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이상한에 많이 상승세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재개발 시장이죠. 네. 이 실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남구역 같은 경우, 삼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30m 제곱 지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3.3m 제곱당 1억 3천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지난 1월 달부터의 가격을 보면 한남 3구역 26.45 빌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한 8,400만 원 정도의 거래 가격 세서가 했던 것들이 5월 달 들어서 9,200만 원으로 가격 상승이 됐습니다. 흑성 뉴타운 9구역 같은 경우도 1월에 한 5,300만 원 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5월 기준으로 해서 한 7,2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물건이 없어서 매수자가 계속 대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노량지구 같은 경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도 1월에 한 5천만 원 되던 것들이 지금 5월에 6,50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폭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이 가라앉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겠다라는 대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좀 특이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인 규제가 덜하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대 심리 중에 하나가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 조합지 양도가 가능하느냐 아니냐는 부분이 가장 큰데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는 관리 처분 인가 전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단기 차익으로도 이 거래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도 작용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뉴타운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지금 이제 한남구역이라든가 흑성 뉴타운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권과 도심에서의 위치적인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반포까지의 어떤 가격 지세를 기대를 하고 있고 한남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을 시작했던 지역 일부가 물론 평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미 1억을 호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역이 전면적인 철거 후에 도시 지형을
바꾼다라는 것도 아무래도 기대감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재개발, 장밋빛 미래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이 이제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주 보상까지의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가장 안타깝게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노인층이라든가 장기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주 후의 비용이라든가 입주 시점대의 어떤 분담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가서 오르고 있는 이런 가격 시세가 결국에는 조합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분담금으로 간다라는 부분도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격 상승폭이 있어서 최근 들어 어떤 3년 동안의 어떤 경기 시세를 반영한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후에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진희 대표와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재개발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